자, 오늘 이번 강의는 시그마에 대한 어떤 정리, 그지?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하는 건데, 시그마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는데, 이게 기호 자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자주 생긴다, 이거 자주. 그래서 시그마가 일단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념 정리를 할 때 몇 가지를 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필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는 시그마가 뭐냐? 시그마는 이런 기호를 써. 어쨌거나 이것도 합의 기호야. 합. K가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얘가 뭐냐? 아래에 있는 K가 시작하는 번호야. 시작하는 번호. 1번부터 N번까지 AN이라는 수열에 AK, 내가 N 대신에 K를 썼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수열에다가 1번부터 N번까지를 더하자. 그런 뜻이야. 1번이라는 건 A1. K를 잘 봐요. 같은 문자로 써 있어야 돼. K가 1번. A1부터 출발해서 출발이야.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N번까지를 더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한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것은 합을 표현하는 기호인데,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A1부터 AN까지라고 써 있으면은 그냥 SN이라고 해도 사실 무난하잖아. 그지? SN이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없다. 다만 다른 건 뭐냐? 시그마를 쓰게 되면 시작하는 번호를 내가 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5번부터 10번까지를 더하자.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5번, 6번, 몇 번까지? 10번까지. 이렇게 어떤 구간을 더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근데 이미 해봐서 알지만 S라는 기호는 뭐냐면 항상 첫째 항을 출발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S10을 썼어. S10. S10은 뭐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더했다는 건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게 아니라 5번부터 10번까지를 더한 거니까 앞에 4번까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S4. 얘는 1번부터 10번까지 더하고 얘는 1번부터 4번까지 더한 건데, 그걸 빼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시그마에 대한 기호를 일단 정의를 내린다 이거야. 시그마에 대한 정의. 내가 여기에 쓰는 문자를 구분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시그마에 K가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썼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AN을 쓰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N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변하는 문자는 K란 말이지. K. 요 시그마 아래에 들어있는 K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K가 1일 때 N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도 AN, K가 2일 때도 AN, 둘째 항도 AN, K가 3일 때도 AN, 셋째 항도 AN,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출제하진 않겠지만 요 아래에 있는 문자와 A에 들어있는 문자가 동일해야만, 일반적으로 동일해야만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시그마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본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 자,
시그마의 성질이야.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새롭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자, K가 1번부터 N번까지 AK 더하기 BK 라고 쓰면 얘는 어떤 얘기냐? K가 1번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인데 K가 1번이면 A1 더하기 B1, K가 2번이면 A2 더하기 B2, K가 3번, K가 4번, K가 N번까지 갔어. AN 더하기 BN. 자, 이렇게 일단은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근데 A는 A끼리 A1 더하기 A2 더하기 A는 A끼리 정리해 두고 B는 B끼리 B1 더하기 B2 더하기 BN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 뭐 덧셈이니까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는 A들을 더한 거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라고 그냥 쓰고 더하기 얘는 B를 더한 거니까 K가 1부터 N까지 BK 라고 써도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더라. 자, 다시 시그마는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물론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도 되는 거지. 빼기도. 여기가 이렇게 각각 빼기였다 치면 여기가 빼기로 변하니까 얘가 빼기로 변하겠지. 그지?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그것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K가 1부터 N까지의 어떤 상수 곱하기 AK 라고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K가 1일 때 CA1, K가 2일 때 CA2, K가 N일 때 CA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C는 A라는 수열에 곱해진 상수니까 C로 묶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C에다가 방금 전에 앞에서 썼던 것과 동일하게 얘를 그냥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써서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수열에 곱해진 상수, 그지? 어떤 수열에 곱해진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놓고 계산해도 되더라 그런 말이야. 자, 시그마는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어떤 수열에 곱해진 상수는 시그마 앞에 곱해진 것처럼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이라 그래. 그러면 곱셈이나 나눗셈은 안 되는 거냐? 안 돼.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야. 혹시라도, 그지? 혹시라도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시그마에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라는 것은 K가 1일 때 A1, B1, K가 2일 때 A2, B2, K가 3일 때 A3, B3 이렇게 나간다는 말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모양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이렇게 만약에 분배를 한다면이야.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배했다고 치면 얘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고 얘는 B1부터 BN까지를 더한 건데 각각의 덩어리를 곱했다는 말인데, 이거는
얘는 A들을 더한 거고 얘는 B들을 더한 건데 이렇게 곱했다는 말인데 얘는 뭐냐? 각각을 곱했잖아. 각각. 얘는 따로따로 곱한 거고 얘는 뭐야? 덩어리를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분배할 수 없다. 분배하면 뭐다? 다른 이야기가 된다. 곱하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누기도 안 돼. 그래서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는 분배가 돼.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분배가 안 돼. 또 하나, 어떤 수열 앞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시그마 앞으로 빼놓고 계산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이걸 두 번째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세 번째야, 세 번째. 그지?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우리가 보통 시그마 K 용법이라 그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에 여기에 그냥 K가 들어갔다고 쳐봐. K. 그럼 얘는 뭐지? K가 1이면 그냥 1이야. 더하기. K가 2면 그냥 2야. 더하기. K가 3이면 3이야. 더하기. K가 N까지 갔어. N이야. 다시 말하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연수의 합이라 그래. 시그마 K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더한 거.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N번째까지의 합. 그렇게 얘기하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 2분의 N개 괄호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순서 살짝 바꿔. 2분의 N 괄호 N 더하기 1.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그마 K 용법이라 그래. 공식처럼 외운다 이거야. 시그마 K 용법. 예를 들어 잡아. 우리가 자연수를 더하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 더해? 만약에 27까지 더해. 1부터 27까지 더하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27 괄호 27 플러스 1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렇게 1부터 27까지 더하면 2분의 27 27 더하기 1. 만약에 내가 1부터 40까지 더하면 2분의 40 괄호 40 더하기 1 이렇게 쓰자는 거라고. 이렇게 시그마 K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두 번째, 시그마 K 제곱 용법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야. 자, 얘는 뭘까? K에다 1을 집어넣어. 1제곱 더하기 K에다 2 집어넣어. 2의 제곱 더하기 K에다 3 집어넣어. 3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N 집어넣어. N의 제곱. 다시 말하면 얘는 뭐다? 제곱수들의 합이야. 제곱수들의 합. 근데 제곱수들의 합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얘는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했어. 개차 수열. 근데 지금 개차 수열을 안 배운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야.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개차 수열을 물론 배우면 좋겠지. 물론 배우면 좋겠지만 개차 수를 모르더라도 시그마 K 제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이것의 합을 정리한 공식 그것들은 외운다 이거. 물론 이거를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이용해서 내가 설명은 하겠지만 개차 수열 몰라도 얘는 일단 기억해 둔다. 제곱수들의 합은 6분의 N 괄호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얘를 기본적인 공식이라 그래. 시그마 K는 이거야. 시그마 K 제곱은 이거야. 제곱수들의 합. 시그마 K 세제곱도 당연히 있어. 자, 요거까지야. 요거까지. 시그마 K 세제곱. 얘는 뭐야? 1 집어넣어. 1의 세제곱. 2 집어넣어. 2의 세제곱. N 집어넣어. N의 세제곱.
자, 얘는 뭐다? 세제곱의 합이겠지. 그러면 K는 2분의 n 더하기 1. K제곱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K세제곱은 얘랑 모양이 똑같은데,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2분의 n 더하기 1까지 똑같고, 이거 전체의 제곱이야.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자. 지금 혹시라도 이 내용이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하는 건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조금 익숙해진 뒤에 증명은 나중에. 자, 요 세 개, 그지? 이 세 개를 시그마 K 용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시그마에서 말하는 지금 이거 세 가지 정리했어. 시그마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 두 번째가 시그마의 성질. 세 번째가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에 나머지 내용들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할 거야. 자, 네 번째는 뭐냐? 부분 분수. 수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분 분수. 부분 분수는 규칙성에 관한 이야기야. 규칙성. 이미 유리함수를 배울 때 부분 분수에 관한 내용을 아마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건데, 기본적인 패턴은 이거야.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만약에 a, b분의 c가 b-a분의 c에 괄호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예를 들어서 분모가 3개짜리야. a, b, c 분의 1은 c-a분의 1에 a, 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a, b, c 분의 d는 c-a분의 d 괄호 a, b분의 1 빼기 bc분의 1. 자, 이 모양을 기본적으로 부분 분수라 그래. 물론 아래에 있는 2개 있지. 분모가 3개짜리. 거의 안 나와. 나오면 풀면 되지 뭐. 그치? 근데 거의 안 나온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위에 거야. 아래에 있는 거 2개는 물론 참고사항으로 적어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2분의 1 더하기. 자, 2분의 1 더하기? 그래, 2분의 1부터 해보자. 2분의 1은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지? 뭐 2분의 1을 굳이 쓰긴 좀 뭐하네. 그지? 어쨌거나 그냥 써본다. 2분의 1을, 자, 여기에다가 생각을 해봐. A가 B보다 작은 수다. 참고,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A보다는 B가 커야 돼. 알았지? A보다는 B를 큰 숫자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B 빼기 A를 쓴 이유가 큰 놈이 작은 놈을 뺀다는 입장으로 쓴 거야. 2-1은 어차피 1분의 1이고 이 모양 내가 그대로 써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이렇게 썼어. 만약에 6분의 1이 있어. 6분의 1. 그럼 얘는 2 곱하기 3분의 1이야. 3-2, 1, 그지? 3-2는 1, 분의 1, 괄호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부분 분수. 만약에 12분의 1이 또 있어. 3 곱하기 4분의 1 하면 4 빼기 3, 1, 분의 1, 괄호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어떻게 더할 거냐? 물론 분모 통분해서 정리하는 방법 있지만 수열에서 3개만 더하라고 안 나오잖아. 적어도 10개, 적어도 20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위에서 아래로 더한다. 앞에 있는 숫자는 다 똑같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없어진다 이거야. 이렇게 없어진다고. 2분의 1 똑같아서 없어져. 3분의 1 똑같아서 없어져. 남는 거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 1 빼기 4분의 1 이것만 남게 된다 이거야.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 만약에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쪽 지우고 보통 수열에서는 문자, 그지? 문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문자.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N 괄호 N 더하기 1 분의 1이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분모가 부분 분수 언제 쓰는 거야? 분수 형태에서 우리가 분수는 합을 계산할 수 없어. 공식이 없다고. 앞에서 봤잖아. 분수는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분수는 다 뭐야? 분수는 모조리. 분수는 모조리 다 부분 분수라고. 얘를 어떻게 바꿔? 두 놈의 차이가 1이야. 1 쓰지 말자. 두 놈의 차이는 1. 밖에 1. 괄호.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쓴다. an을 이렇게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k가 1부터 10까지 ak를 더해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무슨 말이야?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10번째까지 더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n에다 1 집어넣어서 첫째 항, n에다 2 집어넣어서 둘째 항, n에다 3 집어넣어서 셋째 항 더해보면 이런 상태가 돼. n이 1일 때, 자 밑으로 더할게. 2일 때, 3일 때, 10일 때,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여기다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을 더한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더하면 같은 수, 부호만 다른 거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거 뭐야? 앞에 1 남고 맨 끝에 마이너스 11분의 1 남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거야. 부분 분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잘 봐. 계속 예제를 잘 보고 이해해. 예제.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N 괄호 N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번 어떻게 더해? 일단 이 상태로는 못 더해. 그러니까 뭘? 부분 분수로 바꿔. 둘의 차이가 얼마야? 2잖아. 둘의 차이가 2. 앞에다가 분모의 2, 분자의 1을 쓰고 둘의 차이 2분의 1 쓰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써. 자, 얘를 AN이라고 말해. AN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 시그마 방금 전에 했던 한 번 더 1부터 10까지 AN을 AK를 더해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10번째까지 더해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는 10번째 하지 말고 20번째 할까? 자, 20번째. 여기 맨 마지막에 20번째. 자, 이렇게 됐어. 여기에다가 그대로 1부터 20까지 써보는 거지. 잘 써야 돼. 잘 봐. 잘 써야 돼. 항상 n에다가 1 집어넣어. 더하기 2 집어넣어. 더하기 3 집어넣어. 더하기
4 집어넣어. 다 쓸 수는 없지, 그지? 다 쓸 수는 없어. 그럼 문제. 자, 항상 이렇게 되냐? 그건 아니야. 얘를 잘 보면 얘가 있지. 하나 건너 밑에 거랑 없어져. 얘가 하나 건너 밑에 거랑 없어진다고. 자, 한 번 더 써볼까? 모양을 보라고, 모양을.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하나 건너 밑에 거랑 이렇게 없어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그 다음 거랑 얘가 그 다음 거랑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럼 모양이 보니까 위에 2개가 남아. 위에 2개. 그러면 어떤 얘기냐? 마지막에도 뒤에 게 2개가 남는다는 거야. 앞에 플러스 값이 2개가 남으면 마지막에 마이너스도 2개가 남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 20번째만 쓰는 게 아니라 19번째, 20번째 2개를 써야 돼. 자, 19번째. 19번째야.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그 다음에 20번째 맨 마지막 거 20분의 1 빼기 22분의 1 이렇게 썼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건너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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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면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2분의 1로 묶여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묶어 놓고 맨 처음에 2개 1과 2분의 1 써주고 맨 마지막 2개 마이너스 21분의 1과 마이너스 22분의 1 이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부분 분수라고 하래. 2개짜리나 3개짜리나 상관없다고. 똑같다 이거. 똑같다. 다만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이 둘의 차이를 구할 때 요 앞에 상수가 빠져줘야 돼. 상수. 요 앞에는 상수가 빠져줘야 되고 얘네 둘의 관계가 일정한 차이로 나열이 돼야 돼. 일정한 차이로 나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분 분수의 형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정리한다는 거야. 근데 자, 부분 분수와 유사하게 유사하다는 거야. 유사하게 루트가 나와. 무리식이 나오면 부분 분수는 아닌데 유사하게 없어져. 어떤 얘기냐면 이건 그냥 예제만 루트가 나오잖아. 루트. 무리식이 나왔는데 이런 식이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4분의 1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5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열된 식의 문제들은 각각을 유리화 시켜보면 분모는 마이너스의 루트 2 빼기 루트 3 분모는 마이너스의 루트 3 빼기 루트 4 분모는 마이너스의 루트 4 빼기 루트 5 이렇게 나열이 되고 그러면 가만히 쳐다봐봐.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더하기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4가 더하기 루트 4랑 마이너스 루트 5가 더하기 루트 5랑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도 동일하게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다. 물론 무조건 처음이 플러스라는 건 아니야. 만약에 앞에가 마이너스가 남으면 뒤에는 플러스가 남아. 그래서 부분분수의 형태라는 건 뭐라고 다시? 차근차근 사라져가는 이런 형태를 수열해서 자주 사용한다. 또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분수꼴은 부분분수다 이거예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서 자칫 잘못하면 틀린다 이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앞에서 시그마 K 용법 한번 설명했는데 얘를 사실 나열해 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러면 K가 2일 때 3분의 1 더하기
K가 4면 4분의 1 더하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들은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식도 없고 방법도 없다 이거야. 근데 얘를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를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n 더하기라고 했는데 그거 분의 1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착각이 착각. 어떻게 분수를 더하는데 뒤집어서 더하냐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야. 다 아는 것 같지만 시험을 보다가 자칫 자기가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라고. 분모끼리 더한 거 분의 1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시그마를 분모에 넣은 것과 동일한 거지. 처음 얘기했잖아.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분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 자체가 안 된다고. 계산할 수 없는 문제야. 계산할 수 없는 문제. 계산하는 방법 없냐?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 이건. 그러니까 분수 형태가 나오면 분모는 반드시 뭐가 돼? 2차식이 돼야 돼. 분모는 2차식. 그래야만 부분 분수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하다. 여러 번 강조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여러 번. 시그마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략 이 정도야. 문제를 푸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그냥 이게 혹시라도 그지? 1번, 2번, 3번, 4번 그 네 가지 있지. 그러니까 자 요점만 마무리한다. 잘 봐. 합을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데 합을 구할 때 생각을 해. 아, 내가 등차 수열인지 판단해 본다.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 내지는 시그마를 써도 돼. 두 번째, 등비수열이야. 수열을 나열해 봤더니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일반항 또는 시그마는 뭐야? 아, 여기서 설명. 시그마는 등비수열에 적용이 안 돼. 예를 들자면 여기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2의 K승이 돼. 자, K가 1일 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자, 등비수열은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돼. 시그마를 쓰면 안 된다. 시그마를 쓸 수 없어. 등비수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5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고 개수가 5개다. 등비수열 합공식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괄호 공비의 5승 5개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등비수열이 나오면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합을 구할 때 이놈이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아니면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하나가 부분 분수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마치 어떤 문제가 나오면 아, 이 문제는 바로 그냥 공식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왜냐면 수열이 어렵다고. 생각보다 어려워. 왜냐면 수열은 뭐냐? 추론에 관한 문제야. 1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나올 수를 우리는 예측한다는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수열을 보는 것에서 일단 어떤 수열인지를 관찰하고 그 수열에 맞는 합공식 내지는 일반항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다 이거야.